반갑습니다. 철학에서 전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는 전혀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익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정원 개발했던 과정과 수익적인 종류,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수익정원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분 정원하시니까 신문 전문가시잖아요. 저는 지게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좀 대화가 안 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수직정원을 이해하려면 수직정원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수직정원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화분 거치대 형식이에요. 국내 시장의 약 60% 이상이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물을 활용한 공개장과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농촌진흥청에서 식물은 입에서 52% 공기 정화가 되고 뿌리에서 48%의 공기 정화가 된다는 그 기반 아래 식물 뿌리의 통기성과 무한 확장성으로 지상부를 잘 자랄 수 있게끔 만든 제품인데요. 첫 번째 화분 거치식에 이 거치식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두 번째로는 설치가 쉽고요. 아무나 DIY로 잘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세 번째로는 손쉬운 식물 교체예요. 다양한 디자인을 시중에 종되고 있는 10cm 화분을 거치하는 방식이에요. 다양한 디자인을 그때그때 바꿀 수 있어서 디자인상으로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 농가 입장에서 소득 증대로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수익정원을 개발한 동기를 말씀드리면 수익정원의 세상이 이렇게 진화가 되어 왔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받은 저는 어떤 물체를 보면 속 내용을 보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도시 아이가 중학교 때 럭비라는 운동을 했고요. 특기생으로 간 고등학교가 원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원해고에 가서 삽을 이게 낫을 처음 봤어요. 호미를 만져보고 삽질했어요. 그때 그 인연이 제가 지금의 화해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95년도쯤 우루과이 라운드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각 농가에 비닐하우스 보급사를 많이 했는데요. 젊은 나이에 그 사업에 뛰어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온실을, 정말 다양한 온실을 지었습니다. 그때 배운 건 뭐냐면 온실의 방향에 따라서 식물이 자라는 모양이 달라지더라. 그렇죠? 환기, 보온, 차광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잘 되더라라는 환경 저해의 공부를 했고요. 그 경험치가 제가 수직정원을 개발할 때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1920년 전에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20년 전에 제가 충남 당진의 식물병원 초록개선 상호로 매장을 오픈을 했거든요. 식물병원 하니까요, 분갈이가 참 많이 들어와요. 분갈이 해달라고. 분을 꺼내보니까 화분 속에 온통 쓰레기입니다. 스티로폴 아시죠? 스티로폴, 땅콩 껍질, 심지어는 연탄재까지 들어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자연 속에 살던 식물을 캐다가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화분에 키우는 주제에 이런 쓰레기 심어놨구나.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좋은 배양토에 한 심어보자. 20년 전 그 시절에 귀한 피트모스 퍼라이트 숯을 활용해서 분갈이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저도 사실은 식물 잘 모를 때예요. 사업자로 시작했으니까. 막상 분갈이를 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해 줬는데 수시로 식물주가 또 들어와요. 원인이 뭔가? 1년에 수만 개의 분갈이를 해오면서 식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양한 사무실, 회사, 아파트 수거해오고 갖다 주고 이 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집 주인의 성향이 파악이 되고요. 그 집 주인이 언제 해외여행을 갔다 온지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동하는 동물이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고 밥을 사 먹고
적응을 하거든요. 식물은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존 본능이 치열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물 안 주면 말라 비틀어지고 입 끝이 다 들어가고 입이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온 몸을 표현하거든요. 이해되시죠? 이런 시간을 쭉 거쳐오면서 아, 식물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치열하고 이렇구나 라고 배웠어요. 물 주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물 좀 어떻게 잘 주실 방법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버티칼에 가든 수식정을 보게 돼요. 쭉 열어봤더니 뭐 별거 없어요. 좁은 공간에 다양한 식물을 심을 수 있다. 그리고 내용 열어보니까 내부 구조가 간단해요. 모터로 물 주는 거더라고요. 이건 뭐 너무 쉽네. 만들어 볼까? 이게 제가 수식정을 개발한 동기예요. 과정이에요. 서울시청에 동양 최대의 수익정원이 있대요. 쫓아갔습니다. 아주 거대하고 정말 예뻐요. 오, 대단한데? 그런데 여러분들 식물 전문가시잖아요. 이쁜 거 본 것보다는 일반인은 이쁜 거 봐요. 우리들 뭘 봅니까? 식물 상태를 보죠. 이 아이가 식물이 뿌리가 건강한지 잎이 멀쩡한지 확인하잖아요. 근데 분갈이를 10수년 동안 계속 했던 제 입장에 봤을 때는 미국 사람 햄버거 먹고 김치 먹는데 식물마다 토양 습도가 다를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메인인데 한 가지 토양에 다양한 식물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식물 상태 썩 좋아 보지 않은데? 그랬어요. 고민을 해봅니다. 아, 한 가지 토양에 다양한 식물 심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다. 고민을 쭉 해오다가 뭘 찾았냐면요. 쿨링 패드를 찾았어요.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쿨링 패드? 벌집 구조로 만든 종이로 만든 벌집 종이인데 물을 흘려보내고 바람을 불어서 물의 기화열로 온실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재료였어요. 종이는 펄프고 펄프는 나무죠. 나무가 나무에 심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품 구입해서 구멍을 뚫어서 식물을 심어봤더니 정말 잘 자랍니다. 그린 것이 잘 자라요. 오, 됐네. 제품 개발을 하고 지원시를 나왔는데 제품 팔 길이 없어요. 호응은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검증을 받고 싶었어요. 농촌진흥청의 도시농업과의 어떤 박사님이 이쪽 계열의 전문가래요. 그래서 문자좀 들고 쫓아갔어요. 검증해 주세요. 그분이 아이디어 좋네요. 놓고 가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얼마 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야기? 그 당시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참 유행할 때예요. 진흥청에서는 식물을 이용한 공기정화 장치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뿌리에 바람을 넣는 방법이에요. 식물은 2에서 52%, 뿌리에서 48% 공기정화 된다. 뿌리에 바람을 넣다 보니까 건조한 바람을 넣으니까 식물 말라 죽고 안 넣으니까 효과 없고 그런데 종이 보드에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바람이 들어가니까 습한 바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거 아이디어 좋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특허도 가지고 있어요. 실용화가 좀 어렵다. 콜하고 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얼마 있다가 바람을 넣는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그걸 가지고 그린스쿨 그린오피스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에 설치를 쭉 해오면서 정말 잘 만들었으니까 하자 없을 거라고 설치됐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와요. 식물 죽었어요. 왜? 가봤더니 물탱크에 물을 안 채우세요. 물탱크에 말라 죽었어요. 뭘 개발했냐면 물탱크에 자동으로 구수 채워지는 구수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해결됐지? 아니요. 또 연락 와요. 이제는 무슨 문제냐면 교실에 설치하다 보니까 모다 소리 시끄럽잖아요. 아주 소음이 없는 미니 모터를 설치했는데 물청소를 안 하세요. 물청소 안 하시니까 물이 누래질 거 아니에요. 그 누런 물을 식물 계속 올리니까 식물 뿌리에 오염된 물을 계속 주니까 식물 뿌리 썩을 거고요. 모터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모터 고장 났어? 그래서 모터가 고장 나면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 개발을 해서 또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어요. 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건 개발자의 숙명이다. 이렇게 진행을 쭉 해왔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7년, 8년을 와서 지금의 수익종이 개발이 됐어요. 식물은 광보상점이 있고 광포화점이 있죠. 최소한의 광보상점은 맞춰줘야 되잖아요. 제가 식물을 키워보니까 실내에서 최소한의 건접식물을 살려면 2,000룩스, 5,000룩스면 되면은 호흡을 하더라는 거예요. 광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광 렌즈가 대부분 거리 비례 한 30만 떨어지면 효과가 없어요. 그런 등을 구해서 만들어보면 효과가 없어서 수시정은 최소한의 2m 높이가 가능하거든요. 빛이 안 내려와요. 다 지금 못 찾아서 직접 개발을 해냈습니다. 어떤 식으로? 후레쉬를 쭉 좋으면 빛이 많이 날아가잖아요. 퍼지면 멀리 안 나가잖아요. 렌즈를 달았어요. 앞쪽에다가. 등 앞에 달아서 빛이 많이 날아가게 했더니 광합성을 할 수 있는 5,000룩스가 2m 높이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등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무식하게 정말 잘 자랍니다. 대충 심어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량 센서, 수위 센서인데요. 제가 학교에 설치해 보니까 모터가 고장 나서 관리가 안 돼서 모터가 돌아가는 시간대에 유량 센서가 움직이지 않으면 모터 고장이 인식되잖아요. 그래서 기계의 경보음입니다. 삐리삐리 모터 고장이라고 계속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내 핸드폰에 우리 서버에 날라와서 고객, 관리자 핸드폰에 문자가 날라가요. 모터 고장이라고. 최소한의 식물을 사랑하는 우리가 식물 죽기 전에 모터는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결됐고요. 학교에 여름철에 공사를 많이 해요. 자동으로 물 탱크 채우라고 했는데 밸브를 잠가놔서 탱크에 물이 없어. 그거 또 죽어. 이런 경험이 정말 겪었어요, 제가.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이 라인에 물이 떨어지면 저수지 경보가 뜹니다. 노란불에 삐리삐리하고 경보가 울려요. 물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여기까지 안 채워요. 그러면 모터의 전원을 끊어버립니다, 그냥. 여기까지 왔으면 식물 죽은 거예요, 벌써. 식물 죽었으니까 최소한의 시스템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지금 관리가 와 있어요. 금요일 퇴근하시고 토요일 일을 쉬시니까 관공사가 난방기다 꺼버립니다. 실내의 온도 겨울철에 5도까지 떨어져요. 월요일날 출근하시니까 추워. 난방기 트시고 네이버 온도 25도 올려놨단 말이에요. 식물의 온도는 25도예요. 몸의 온도는. 뿌리에 5도씩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쇼크예요. 쇼크. 식물한테. 이런 시간을 쭉 거치다 보면 이른 봄에 싹이 나와야 될 식물들이 딱 주저앉습니다. 온도가 추우면 식물들은요, 차근차근 추워지면 몸을 움츠리면서 변화를 가져요. 몸은 뜨거운데 차가운 물 주니까 뿌리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히터가 없어서 외국에 주문을 해서 평균 온도 21도를 맞춰서 히터를 설치했어요. 겨울에 농해 피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식물이 공기정화가 된다고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눈으로 보셨어요? 데이터를 못 보시죠? 된다 그랬어.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봐? 본 적 없으실 거예요. 실험실 챔버에서는 보여요. 어느 정도 미세먼지가 얼마 줄었는지, 습도가 올라갔는지 체크가 되는데 못 보세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기능청에서 처음 개발할 때 식물은 입에서 52%, 뿌리에서 48% 공유된다 했으니까 테스트 해보자. 여기 위쪽은요, 충남 해동수목원에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2023년도 1월 19일이네요. 기상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옵니다. 계속. 그날 온도가 영하 5.9도, 습도, 비 왔나 봐요. 습도 99%, 미세먼지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실내 공기, 설치된 장소의 온도가 이렇게 됐다. 여기는 식물 뿌리에다가 센서를 올려놨어요. 쭉 올려놓고 바람이 타고 올라와요. 초창기 모델은 저희가 핀을 달아서 강제로 달았는데 탄소 중립이니까 전기 쓰지 말자. 뿌리에 자연스러운 바람을 만들어 보자 해서 연통 구조의 후레임에다가 식물을 심는 방법을 택했어요.
바람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더라.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식물은 데이터잖아요. 저희가 제품 잘 만들고 했지만 데이터가 필요하시잖아요. 내가 설치한 장소의 자리가 오늘 온도가 몇 도였는지, 한 달 전에 온도가 몇 도였는지, 미세먼지가 얼마였는지 측정하는 데이터를 쭉 서버에 저장을 했는데 수시로 꺼내볼 수 있어요. 빅데이터로. 그래야지 식물 자라는 걸 보면 언제 날씨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품 설치를 했거든요. 부산에 설치를 했어요. 경험담이에요. 식물을 주웠다고 전화 와서 무슨 제품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식물 주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데이터를 쭉 열어봤어요. 많거든요, 데이터를. 봤더니 전등을 다 꺼놨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다 덤태기예요. 그래요. 쫓아가서 미안합니다. 식물 바꿔줘야 되는데 다 보여요. 선생님, 몇 월 며칠 날 토요일 날 불 끄고 가셨죠? 언제 끄셨죠? 물은 왜 바꿨어요? 내가 물 하루에 3번 주거든요. 저희 하루에 3번 주게 만들었는데 물을 막 껐어. 왜 마음대로 데이터를 바꿨어요? 전기세 많이 나와서요. 식물 안 키워야죠. 실내에서 그러면. 그래서 캡처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전기를 꽂고 켰고 쭉 보냈더니 아무 실을 못해요. 그래서 실비를 받고 식물 교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법들이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복원을 하고 있으니까 옛날같이 덤땠을 일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수경과 토경의 중간 지점인데 심어서 뿌리가 이 소음 스펀지 뚫고 나와서 이 뒤에 시생보드에 자리 잡는 구조예요. 아래쪽에 심지가 있는데요. 이 심지는 이 물통수 아래쪽에 하단부에 물을 끌어먹게 돼 있어요. 시단부가 자란 만큼 뿌리가 무한 확장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습한 바람을 움직이면서 통유성이 있으면서 뿌리가 발달하니까 시상부가 아무리 많이 자라도 뿌리가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들어봐요. 아니, 화분 사이즈는 적은데 시상부가 많이 자라가지고 뿌리 꽉 차면 어떻게 돼? 라고 하신 분이 계실 거죠. 그죠? 그런데 식물은요, 시상부가 맞은 품분을 카트를 치면 빼앗기는 물이 부족하죠. 뿌리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전문가시니까. 지상부에 수분 방출량이 줄어들면 뿌리가 발달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개념으로 만든 시스템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만든 핵심 기술입니다. 광수산화실에 식재를 합니다. 왜 이러냐면 식물은 농장에서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잖아요. 풍부한 광, 비료 주고 막 키웠단 말이에요. 그 식물이 빛이 없는 실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쇼크를 먹어요. 이 광순화실은요, 온도를 낮추고 빛을 줄이고 적응 기간을 거치는 게 중간에서 뿌리 활성화 시켜서 안정화 작업을 거쳐서 여기서 한 10% 정도가 죽어나갑니다. 실제로는 해보면 가장 튼튼한 좋은 식물이 소비자에 전달이 되면은 소비자는 만족하게 되고요. 정말 잘 만들었구나, 너무 잘 커서 문제구나까지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어요. 광순화실. 제가 이제 차후에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실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제품 만들었는데 이제는 실외로 나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실내 식물 잘 모릅니다. 실내만 주구장창 한 40년 했어요. 요즘에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대형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익 정원 내부에 식물 심을 때 많은 비용을 들였으니까 항상 녹색이길 바라시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 정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잖아요. 수직 정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그러하니까. 최근 들어서 자생식물, 원예식물을 혼식해서 식물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와 봄에 건조 피해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버틴 식물이 어떤 건지 해서 우리 정원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봐서 식물 심고 있어요. 테스트를 하고 있고 식물 선별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